헝다 관련 이슈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헝다 관련 이슈를 또 짚고 갈 텐데요.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헝다가 일단 9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때 나올 때는 공식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채권을 달러 채권의 이자를 이제 지급을 못하면서 이게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밤에 올빼미 공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밤에 갑자기 헝다그룹에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 사항 자체가 일단 현재 보증 채권 2억 6천만 달러를 12월 7일까지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환을 못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헝다에서 이렇게 공시를 한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갚지 못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약간 이런 이제 채무 보증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헝다그룹 자체가 이제 디폴트로 가는 이제 수순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미리 지금 석 달 넘게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헝다를 이제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광동성 정부에서 일단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을 주말 내에 소환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러니까 실무팀을 일단 헝다그룹에 이제 파견을 해서 자금 사정을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나섰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광동성 정부에서 처리하기는 조금 규모가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부채 규모가 이제 1조 9천위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65조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개별적인 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 일단 제한적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헝다그룹이 이제 디폴트가 되면 단순히 헝다그룹에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얘기가 좀 계속 더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들고 있고요. 특히 12월 7일 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기업 중에 25위 정도 되는 이제 자자오예의 이제 달러 채권이 4억 달러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만기 연장을 위해서 회사 측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채권자들의 대부분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디폴트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디폴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중국 내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우려감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중국 GDP에서 25%가 부동산 관련 쪽 이제 비중인데요. 만약 이렇게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파산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관련돼서 상당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내에 이제 중국 관련된 중간재 수출하는 기업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GDP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방송 전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은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또 중국 증시로 중국 경제 전반적인 영향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방금 하셨듯이 일단 중국 GDP가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중국 내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 완제품도 수출을 하긴 하겠지만 중간재 수출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중간재 수출도 일단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국 경제, 국내 경제가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좀 타격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 국내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네. 오늘 뭐 열리는 중국장은 당연히 봐야 되겠고 네.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둬면서 봐야 될지. 일단 내년 초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디폴트가 돼 있는 건 아니고 될 우려감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 중국 정부도 뭐 지금 몇 달 동안을 계속 지금 대비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일단 상황이 봐야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리먼 사태 때도 일단은 시장 내에서 모든 게 뭐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먼을 파산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막상 파산을 시켜보니까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번도 일단 헝다가 뭐 파산이 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은 쉽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중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뭐 헝다그룹 사태의 진척을 좀 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헝다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오늘은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